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월 개편으로 확 바뀐 유신쇼 뉴스 까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그리고 시사, 주요 이슈를 재미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후 유신쇼 뉴스 까기가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 뉴스 까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10월 개편을 단행한 유신쇼 뉴스 까기의 유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개편으로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와 시사를 섞어서 섞어찌개로 부대찌개로 여러분들의 입 깊숙이 안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뉴스 까기에서도 유시 사건 사고를 초반에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까기 먼저 1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그리고 시사 주요 내용들을 재미있게 냠냠냠 쩝쩝쩝 4분의 3박자로 씹어서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 의견, 정말 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두 귓구멍으로 흡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브리핑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비하, 뭐 여성 비하, 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등 전라도 비하. 요즘 모 플랫폼에서 비하 컨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언론에서 난리 지랄 브루스 차차차 닐리리맘보 서른도 오빠 좋아요 등 난리 브루스가 치고 있는데 운영자는 계속해서 쉴드를 쳐주고 있고 그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광고를 찍고 아주 뭐 살판 나가지고 살풀이 춤을 4분의 3박자 테크노에 맞춰서 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자, 오늘 한 커뮤니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유저들이 무서운 것 같아. 유저 무서워 신고 때리네 방심이. 그래서 이제 유저 무서워 막 그런 거 있는데 제발 좀 신고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어떤 말이 있었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방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PDF 파일, 방심위 제63차 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음란 등 선정성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장낙인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음란 등 선정성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혜정 청소년보호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혜정 청소년보호팀장이 음란 등 선정성 정보 심의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약 중간 1179번은 지난 회의에서 아프리카 이보와 해당 BJ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요청하셨는데 아프리카TV는 서면을 통해 의견 제출을 하였고 BJ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TV의 서면 의견 진술의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TV는 해당 BJ가 반성하며 반성을 해? 반성을 해? 이게 뭐 SF인가요? 네. 반성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BJ에게 2차례 경고 박미경의 2부의 경고
경고 조치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 향후 해당 BJ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철저히 아주 입만 열면 아브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브는 2014년 매출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수입원인 매븐슨 판매금은 주로 BJ와 R8EB가 60대 40으로 나누는데 BJ 등급에 따라 매븐슨의 수익 분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BJ 등급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BJ 용빼르는 현재 아브에 의회 활동하는 약 2만 5천 명의 BJ 중 260에 해당되고 2013년 방송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인지도가 있는 BJ라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심의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장낙인 소위원장, 무슨 내용으로 2013년에 방송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까? 정혜정 청소년 보호팀장, 파트너 BJ 중에서 실적이 좋다거나 인기도가 있는 BJ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BJ는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장낙인 소위원장, 어디서 시상하는 것입니까? 정혜정 청소년 보호팀장, 아프리카 암나. 윤호열 위원, 자제! 아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낙인 소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혜정 청소년 보호팀장, 예, 각 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모니터링을 하세요? 어디를 도대체 3개월 동안 18건 어디서 모니터링을 하세요? 하남신 위원, 접속 자체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정혜정 청소년 보호팀장, 접속은 무료지만 매분선 같은 것은 사서 BJ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남신 위원, 무료로 접속해서 유료를 유도하는군요. 하남신 위원,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혜정 청소년 보호팀장, 방송 시청은 가능한데 BJ로 활동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은 무슨 가입만 하면 되는데 무지도 다 유하고 가입하세요. 청소년이든 일반이든 무슨 방송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가입하세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찍어냅니다. 자격 같은. 하남신 위원, 알겠습니다. 장낙인 소위원장, 이용 정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소위 의결에 따름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지만 이용 정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혜정 청소년 보호팀장, 이용 정지로 의결하시게 되면 아무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 여기 무슨 자율방범대야? 동네 자율방범대냐고. 아니 법규를 어기고 심하게 제재를 위반을 했으면 제재를 해야지. 자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야구단이냐? 침묵회야? 동네 조기축구회야? 회비 안 냈다고 제재하게?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사로 쓸 내용이지만은 뉴커 토크박스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가시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담당 팀장님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작에 내가 찾아뵀어야 되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저 팀장님과 함께 배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Yo, show me the monitoring. 어디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고? 가게에서 양파링이나 먹고 있겠지? 각 부서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모니터 부숴버리겠네? 도대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 난리?
장애인 비하 논란 한 달간 제재한 거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모니터링 아닌 양파링? 어디서 허위 보고 잘못된 보고? 그러다가 나보고 화내고? 말도 안 되는 저런 무슨 뭐 자격이 돼서 뭐 돼야 되는 거 아무나 뭐 청소년들도 로그인 해가지고 사설토토 광고하고 난리도 아닌데 저렇게 보고를 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에서 알 수 있을 게 있겠어요? 위원장님들이나 이 위원분들이 저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야. 뭐 자율규제? 세상에 자율규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율규제라는 게 자율규제가 어디 있어? 야, 네가 알아서 규제해. 자, 시험 시간이에요. 혼자 달랑 있어. 야, 네가 혼자 자율규제해. 뭐라 그럴까요? 참, 컨닝하라고 놔두네. 이번에 그 육사인가 어디에서 컨닝하다가 걸렸잖아요. 육사 우리나라의 꽃이라고 군대에서 꽃이라고 하고 간부를 양성하는 곳에서 컨닝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진짜 웃기는 내용이에요. 자율규제? 웃기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아니야. 지금 10년을 넘게 자율규제야. 지금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장애인 비하 논란했던 여러 명의 BJ들 지금 징계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어요, 제재. 제재 안 받고 지금 웃고 떠들고 막 뭐 집들이 하고 뭐 나들이 가고 뭐 난리 났어 지금. 무슨 광고 찍으면서 막 웃고 막 무슨 뭐 분장해가지고 그 방송이나 그 기사 보고 분노하는 장애인분들의 그런 당사자나 가족들의 생각은 안 하고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공문 보내니까 제재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아주 신났어요. 예. 여기가 무슨 고담시티야? 나는 그 서비스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고담으로. 고담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트맨은 없다. 조커의 시대. Batman, you die. 고담TV 영자가 짱. 아주 뭐 조커들이나 범죄자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 붐붐붐 까리비끼 막 무슨 뭐 탱탱볼 굴리고 다니고 있고 막 뭐 거기 그 안에서 방송하면 없어. 배트맨을 쫓아냈으니까. 배트맨 누구야? 배트맨 I'm Batman. 네, I'm sorry. 네. 아무튼 완전히 조커들이 판치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나가지고 자수가 한다고요? 자숙을 누구랑 하는 건데 도대체? 자숙을 놀 거 다 놀고 여자들 만나고 막 놀러 다니면서 자숙을 해요? 에라이 백숙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세요. 해당 기간 백숙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백숙을 해서 저기 그 힘드신 분들한테 뭐 나눠줬다고 얘기하지. 이건 무슨 자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자 만나고 뭐 이사 가고 집들이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게 자숙이야? 자숙이란 뜻을 모르나 봐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님이 이렇게 해당 소위에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법을 위반하고 감방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당당하게 아무런 반성 없이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축소 보고하고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 내가 팀장하는 게 더 빠르겠어. 내가 팀장하는 게. 나 팀장 한 달만 되면 나는 단속 건수 한 1000만, 1000, 2000, 3000건 되겠어요. 몇 개월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뭐 모니터링 집중한다고 해놓고는 18건 단속했어요. 18건인데 다 그 토토방 열어놓은 거 그거 단속하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게 모니터링 한 겁니까? 내가 하루 모니터링해도 그것보단 더 많이 잡아내겠는데?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18건 심지어는 2년 전인가는 모니터링을 집중 모니터링 했는데 한 건도 단속을 못했어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도움도 요청 안 해요. 그렇게 폐쇄적이고 이 방심위가 언제까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다가 아주 자, 하여튼 뭐 장애인 비하 BJ들도 지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살판 나고 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심위에 가서 한번 쉐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개편한 뉴스 까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그리고 시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팟에서 일명 또 이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복귀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운영자에 대한 심한 욕설이 있었죠. 정말 파문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지하거나 그 애청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뭐 탄압을 당했다 이런 말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을 봐왔기 때문에 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성 운영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정말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뭐 팥수 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 정도의 발언을 하면 진짜 이거는 운영자분이 회사 측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여성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여성 운영자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과 뭘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협박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일단 녹화를 했기 때문에 기사도 쓰고 회사 측에도 일단 뭐 제3자 고발할 수 있거든요. 여성에 대한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뭐 대륙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 많이 좀 자정이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수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낄낄대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이거는 아무리 저 일부 파수의 문제지만 진짜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예전에도 여러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 방심위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다시는 어느 곳에서도 방송을 할 수 없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 측에서도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뭐 제재나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 운영자한테 무슨 얼굴이나 학벌을 거론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과 위협적이라고 제가 이 정화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참혹한 수준. 나중에 기사 보시면 기사의 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을 거니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자 이게 정말 사실인가 진짜인가라고 이렇게 혼동이 올 정도의 대륙에서도 물론 쌍욕이나 이런 게 있지만 진짜 정말 특정인을 상대로 이런 욕을 제가 그 회사 측에 카카오 측에 회사 그 홍보실이나 그 담당 부서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론화해서 이거는 회사 측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사안이 사안인지라 제가 직접 그 카카오 측 청문 감사실 쪽에다가 직접으로 기자 자격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의견 조율을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어느 서비스에서도 방송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다 지금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유신이 있는데 유신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차마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이제 고향에 도착해서 카카오 청문 감사 담당 그 팀이 있어요. 부서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번엔 확실히 민영사상뿐만 아니라 방심위 차원에서 다시는 방송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하한 부분은 별도로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미션으로 수백만 원을 받고
러시아 마피아 문신을 하고 이제 웃옷을 벗고 거리를 뭐 활보하겠다라는 위험한 미션. 물론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재방송을 봐서 그런지 커뮤니티를 보고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그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살인 사건이나 구타하거나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에 발생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돈을 받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행을 하다가 그런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발생하는 것과야 예방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러시아 깽단이나 마피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걸 하고 문신을 하고 가서 우통을 벗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만약에 그러다가 뭐 물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싸움이 발생하고 만약에 무슨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상당히 그건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서 지금 저도 이제 자료 확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뭐 러시아 마피아냐 뭐 깽단이냐 막 이러면서 짧은 영어로 이런 개념 없는 그러니까 진짜 국내에서 사건 사고 일으키는 것도 정말 장애인 비하하고 막 여기저기 사건씩 일으키는 것도 창피할 일인데 이제 외국까지 미션을 가가지고 사실 뭐 최근에 장애인 비하 발언한 BJ도 대만 가서 대만인가 어디였나요? 홍콩인가 대만인가 가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러시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정말 폭력 사태라든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쩌겠는 얘기죠. 이걸 서비스 회사에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규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채팅창에서는 막 그 러시아 여성이 나오니까 온갖 성드립과 민망한 말들이 나오고 이런 방송을 왜 안 한 얘기죠. 그냥 뭐 러시아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이런 내용이면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그리고 그 미션 자체를 돈 많은 큰 손들이 미션을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가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부엉이 바위를 보고 뭐 이런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미션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에 가가지고 무슨 외국인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홍어 드립을 하면서 그 광주 전라도 비하한 사람이 일주일 정지 먹고 다시 화려하게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베들이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상 뭐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위험한 미션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뭐 러시아 마피아 문신까지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장난을 쳐요.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 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기사를 쓸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뭐 자료 캡처해가지고 하나 둘 기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러시아 마피아 문신하고 러시아 가서 길거리 돌아다니기. 정말 이거는 외교부라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외교부 장관입니다.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셨어요. 체포에. 정말 문화체육 관광부나 이런 소관 부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외교부라도 나서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이런 망신스러운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건인데 모 인기 BJ가 자기의 여자친구를 공개한다며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의 그 이마 부분에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채팅창에서 그 인기 BJ 여자친구에게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 남자친구라고 뭐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계속 웃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뭐 방송에서 이제 뭐 컨텐츠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이마에 뭔가 좀 이렇게 붓기가 있었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를 하고 그 여자친구가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그 방심위와 인권단체에 하겠지만 아무리 돈이 좋고 인기가 좋아도 그리고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인데 방송에서 공개해가지고 신체의 그런 일부를 가지고 시청자들이 온갖 폐악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제3자가 봐도 민망한데
그 당사자의 여자친구는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심위 쪽에 정식으로 문제를 삼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심위에서 유통되고 있는 VOD에서 대해서만 심의하겠다고 오랜 기간 버텨왔는데 이제 실시간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방심위가 정신을 못 차린 부분이 그거예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폐악짓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영상을 뭐 유튜브나 여기에 올려야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니 지상파나 케이블은 실시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사후에 심의하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도 자료나 그런 게 녹화 자료가 있으면은 그 부분이 심각하면 제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자친구를 비하하고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옆에서 가만히 있는 웃고 있는 남자친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개편한 뉴스각이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또 오늘 개편해서 너무 또 초반에 길게 나가면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 비하했던 그 BJ가 광고한 게임에서 아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더라고요. 일부러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콩두 컴퍼니에서 진행하는 대국민 스타리그의 그 BJ 해설로 참여하는 모 BJ의 하차 여부 이 부분도 일단 뭐 금요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었는데 하기로 했으니까 기다려 보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통화를 하고 반드시 하차를 해야죠. 그 좋은 취지의 이제 콩두 컴퍼니나 여러 이제 스폰서에서 십시일반으로 이제 그 스페누 스타리그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유일한 스타리그인데 그것도 이제 예선전을 해요.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제 예선을 해가지고 하는 중요한 스타리그인데 그걸 더럽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번 전주대 대학 축제처럼 반드시 이런 공식 행사에서는 하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엔 시사적인 부분으로 잠깐 낼름낼름하고. 그다음 또 인터넷 방송 관련된 게 또 이제 나오면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 의견 받습니다. 시청자 의견 받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내가 지금 밥을 먹었더니 약간 졸리면서 자 뉴스 가게 헤릿 자 시사 쪽인 내용 잠깐 낼름낼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 한가위 회동 추진 만나면 모든 것 논의 확정이 선거 구수 범위 결정 못해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2심 전심으로 물밑 조율 중 일부 최고위원들 만남 제안. 자, 자기 밥그릇 때문에 지금 머리채를 쌓고 쉐이크 싸우고 뭐 탈당하고 뭐 지랄 안 봤어 뭐 친박이니 뭐니 하면서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국민을 위한 선거구가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이란 얘기죠. 지금 뭐 농촌 뭐 이렇게 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든 자기 선거구 지키려고 왜냐하면 선거구가 넓어지면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맞짱 까야 되니까 또 뭐 오픈 프라이머리네 뭐네 김무성입니다. 또 이제 무성이 형이 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걱정되고 이 아저씨들은 다 이제 그냥 조직이거든 그냥 아유 할머니 안녕히 계시 아이고 선생님 이러고 이제 악수하고 다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면 이제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그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지 나이 좀 있는 의원들은 하여튼 뭐 저 한가위에 만나가지고 윷놀이나 하세요. 어차피 뭐 정치 논의 안 할 거잖아. 정치 안 할 거고 그냥 뭐 저기 뭐 서로 짜고 치고 해가지고 뭐 줄 테니까 뭐 양보해라 뭐 이런 거 할 것이니까 그냥 뭐 윷놀이나 하시라고 편갈라서. 자, 흔들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속빈 강정되나 우리나라 자체에서 무슨 전투기를 만든다 그래요. 차라리 나는 조형물로 만들어서
어차피 안 띄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무슨 국방 사업한대. 그리고 뭐 예산 몇 조네 몇십 조 하니까 차라리 그냥 모델 프라모델로 그냥 저 조형물 해놓고 아유 우리 비행기입니다. 안 떠도 상관없잖아. 미국 기술 이전 힘들 것. 수탄 지적에도 방사청 그동안 문제 없다. 큰 소리만 뒤늦게 제3국과 협력, 국내 개발 착수, 미국 기술과 레이더 체계 통합 어려워. 우리나라의 국방 이 지금 난 솔직히 말해서 이 방사청은 무슨 내가 진짜 어떻게 이거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적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방사청인 것 같아요. 보면 무슨 뭐 비행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저기 GPS를 국방 군용으로 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민간용으로 같이 쓰신대요. 아, 근데 자기 이제 비행기 조종하면서 이제 집에도 연락을 해야지. 자기야, 내 위치 찍히지? 보고 있니? 나 지금 훈련 중이야. 아, 셀카. 예.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아니 전투기에다가 GPS 다는데 군용 주파수나 이런 것들을 암호화 해가지고 군용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다 민간용을 갖다 붙여놨네. 연병. 이제 앞으로요 그 전차나 이런 탱크에다가 내비 붙이라고 그래.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앞에 3m 전방에 발포하십시오. 지랄 연병 오자 빠졌네. 아예 뭐 전차에다가 아이나비 달고 다니지 왜 김기사 달고 다녀? 광고 뜨면서 파업창 광고 뜨고 김기사 빠빠라빠빠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아주 지랄 연병. 아예 그냥 뭐 카카오 택시도 불러. 전차 훈련하고 파킹해놓고 바쁜 일 있어 그럼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가면 되겠네. 연병 오자 빠졌어요 아주 그냥. 그래놓고 미국 그때도 이 미국 전투기가 F-35A가 유럽의 전투기보다 조금 성능이 좋아. 근데 가격은 졸라 비싸. 아직 만들지도 않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런 온갖 안 좋은 점이 많아. 조금 좋아. 성능이 조금 좋은데 졸라게 비싸고. 그 돈이면은 유럽에서 여러 대를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렇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사청에서 끝까지 국방부에서 우겨가지고 미국 거 선택하라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 기술 이전 이거 이제 이거 기술 이전 이거 극과 아이거 이거 기술 이전 준대 전투기 만들 연병 주긴 뭘 줘? 넌 내게 탄저균을 줬어. 넌 내게 오염물질을 주었어. 뭔 연병하고 탄저균을 줬? 기술 이전해달라고 했더니 탄저균을 줬네? 기술 이전해달라고 그랬더니 15년 전에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줬네? 연병? 아니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돈 넣고 콜라를 눌렀으면 콜라가 나야지 왜 거기서 포도봉봉이 나오냐고. 아주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럼 기술을 안 준다고 그러면 원점에서 해결해야 될 거냐. 근데 뭐? 문제 없다? 방사청 니들이 문제야. 방사청 앞에다가 미라고 붙여. 미 방사청. 너희가 미국 국방부 소속이냐? 문제 없게? 연병.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세금 받으면서 뭐? 문제 없어? 니들이 문제 있어. 니들이. 앞에다가 어메리컨이라고 붙여놓고 가. 얘네들 이번 추석 보너스 탄저균으로 줘. Oh, come on, my friend. 한과의 프레젠트. 냉동 탄저균, come on. 이거 선정한 인간들 문제 없다고 한 인간들은 미국산 냉동 탄저균 하나씩 집에 보내줘. 집 완전히 공구리 쳐가지고 가족끼리 그 탄저균 갖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라고 송편 빚어서. 애미야, 올해는 탄저균이다. 어디서 개수작 떨고 있어? 기술 이전 해준다고 큰 소리 치면서 설정해놓고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 빼고는 F-35A 어디 골초떨이야. 생산도 안 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를 뭘 보지도 않고는 좋다고. 언제 이게 전달이 될지도 모른대 공장에서. 아주 지랄 연병. 무슨 공군에다가 사진만 붙여줄래? 예,
저희가 미국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받을 F-35A입니다. 연병 오자 빠졌네. 그러면 저기 북한하고 뭐 전투할 때 종이 비행기 띄울래? 자, 델타 F-35A 띄워라. 떴다 비행기. 아주 지랄 연병.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총선 전략 공천 없다. 김무성 치킨 게임 선언. 김무성 대표가 치킨을 좋아한다는 기사입니다. 치킨 게임은 연병. 아니 그때 세월호법 저기 뭐야 청와대 저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세월호 특별법 완전히 그냥 망쳐놓으니까 국회법 통과시켜 놓고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는 심판에 그러니까 유승민 버리고는 도주해 놓고는 무슨 또 치킨 게임이야. 치킨 게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그러겠죠. 김무성입니다. 오픈 프라이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오픈된 배신의 정치는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김무성입니다. 원래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원래대로잖아요. 원위치. 예. 내가 이 김무성 대표 별명 지어준 게 원위치야. 혼자서 중국 가가지고 2, 3년 전인가 중국 가서 김무성입니다.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개헌은 너무 급한 생각입니다. 김무성입니다. 개헌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면 다 원위치야.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 뭐 대변인이나 뭐 한마디만 하면 원위치야. 아니 도대체 왜 그 꺼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꺼내놓긴 잘해. 꺼내놓긴 잘하는데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원위치야. 이번에도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그 사위. 난 왜 사위를 까고 그래요? 왜 사위를 까요? 아니 사위가 사회생활 하다가 좀 힘들어서 좀 귀한 약 좀 구해다가 먹은 걸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누구랑 먹었니 몇 번 먹었니 이거 사생활이잖아. 프라이버시잖아요. 왜 그 사위가 개인 마약이에요? 마약이었어요. 난 몸이 안 좋아서 약 먹은 줄 알았지. 마약이었어요. 그 여러 가지로.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집행유예 받았어. 김무성입니다. 예, 아무튼 저는 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을 좀 몸이 안 좋아서 약 먹었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난린가? 사생활 침해를. 아무튼 누가 먹었냐? 그 사위 결혼한 딸이 뭐 자기가 DNA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 아무튼 뭐 의혹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제 국민 사찰했다는 의혹은 하늘로 사라지고 참 우리나라는 정말 잘 묻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정말 이 보수 정권들이 정말 좋은 게 아닌가. 국민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최고예요. 예, 정말 나도 정치하고 싶다니까. 뭔 폐악짓거리도 다 잊어버려요. 예, 정말 우리나라 애국가를 백지영의 잊지 마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국정비리 졸라 많은데 국정원 비리 졸라 많은데 국민들은 그냥 잊어요. 이러다가 나라 망해요. 진짜 우리나라 애국가를 진짜 바꿔야 되지 않나.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뭐 다 잊었어. 이미 뭐 세월호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무인기 파동 있었잖아요. 북한의 무인기. 그거 막 의혹 제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다 묻혀버렸어. 국정원 해킹 의혹도 묻혀버리고. 정말 대한민국은 최고의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닌가.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하기 쉬운 나라예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하여튼 김무성입니다. 자, 아무튼 뭐 오픈 프라이머리 밀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뭐 2탄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위 마약 사건 이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결국 내년 공천권인데 뭐 친무성계냐 아니면 이제 친박계냐
이제 그 게임이 시작된 건데 여기서 이제 밀리면 김무성 대표는 이제 멀리 가는 거죠. 예, 뭐 오세훈처럼 미국 이제 유학을 갔다 오든가 일본 유학을 갔다 오든가. 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뉴스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론, 새정치 물밑에서 부글부글, 당내 갈등 불씨 다시 살아나나. 전당 대표 등 공식 반응 자제, 정청래 사면, 조경태엔 징계 필요, 비주류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나, 박지원 떠나라는 신호 보내, 문재인 리더십 또 한 번 시험돼. 난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이 싫으면 나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이 뭐 당에서 크게 문제 무슨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중에 뭐 결격 사유 예를 들면 뭐 사위가 마약을 좋아했다든가, 아니면 그 여야 합의해 가지고 법안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하니까 동료를 버렸다든가, 예? 그렇죠? 아니면 군대 영장을 이제 나왔는데 행방불명됐다든가, 우리 저 상수형처럼 못 찾았대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찾는데 상수형은 못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행방불명으로 이제 군대 못 가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없는 한 당 대표를 이렇게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조건 물러나라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정말 1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막 끄집어내려 그냥. 뭔가 목회 책임질도 없는데 그냥 막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에 그 당 대표가 그래도 길게 있어요. 그나마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대표도 꽤 오래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근데 야당 특히 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그냥 당 대표만 올라가 있으면 한 조금만 지나면 무슨 일만 있으면 당 대표가 내려와야 돼. 뭐 누가 무슨 일만 있으면 당 대표가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맨날 당 대표가 그만두래. 그래서 맨날 비대위로 활동해야 되고 막 이러라고 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선장을 너무 자꾸 막 바꾸려고 하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박주선 의원이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났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더 문제예요. 아니 당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나가 다시 들어와. 무슨 가출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출해가지고 가출팸 만든 이유가 있어. 정치인들 맨날 선거만 다가오면은 가출해. 에이 나를 공천해줘라. 뭐 이건 부패. 그래놓고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 컴백하고 있어. 무슨 덱스키스야? 컴백하게? 웃겨 죽겠어. 아무튼 뭐 이 정치 보면 좀 속이 울렁울렁 걸려도 볼 건 봐야 돼요. 보면서 까더라도.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북한 북핵시설 파괴 특수부대 편성 추진의 군사적 도발.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구한진 안보실장이 불과 한 달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만나가지고 3박 4일 동안 철야를 하면서 어렵게 준 전시 상황을 풀어가지고 뭐 이산가족하고 그래놓고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게 뭐예요? 무슨 한미 뭐 그 훈련을 뭐 확대하겠다, 무슨 뭐 미사일을 시험하겠다. 나는 진짜 이건 보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핵 시설 파괴 특수부대 필요해요. 그럼 보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 이 남한 쪽에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다. 왜 국방부 다 얘기를 해줘요.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쏠 계획이다. 개발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의 국방부에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TV만 보면 돼. 굳이 뭐 돈 들여가지고 간첩을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북핵 시설 파괴 특수부대 편성하라고. 근데 몰래 하라고. 왜 떠벌려가지고 아니 한 달 전에 김관진이 가가지고 회담해가지고 평화적으로 모두를 만들어냈다고 지자랑하고 종편에서 24시간 찬양하고 우리가 사과받았다고 이제 평화 모드로 됐다고 난리 쳐놓고는 또 도발하려고. 이것들은 무슨 24시간이 모자라 도발을. 국방부 노래를 바꿔요. 24시간이 모자라 오늘도 도발 내일도 도발 또
아,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아니 도발하는 거는 북한 혼자 하면 됐지. 맨날 무슨 훈련을 한다, 뭐 무슨 미사일을 개발한다, 무슨 뭐 파괴 특수부대를 한다, 뭐 어디 북핵 시설 타격 준비를 한다. 아니 그걸 왜 떠벌리냐고. 아니 준비하라고. 근데 이산가족 지금 뭐야? 아니 이산가족 상봉 준비한다며. 그것도 취소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것도? 아유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외교를 도대체 무슨 발가락으로 하나 외교를? 아니 좀 현명하게 좀 하란 얘기예요. 준비하면서 도발 대비하면서 타격 준비하면서 왜 그걸 다 떠버리냐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북한 통신원 연결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평양 나와주세요. 여기는 평양이다. 남조선 정부의 국방부의 혜택으로 더 이상 간첩을 보낼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에 경애하는 영계 대화지 동무께서는 간첩을 반으로 줄이시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앞으로 그냥 종편이나 남조선 TV만 도청을 하면 더 이상 간첩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다. 더 이상 뭐 맨날 무슨 종편만 보면 속보, 김정은 좋아하는 게 뭐 속보, 뭐 김정은이 뭐 방귀 껴, 속보, 김정은이 뭐 팬티 색깔은 노래 매일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기 북한 주민들도 북한 방송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종편 보면은 그냥 빨갛게 그냥 속보 뭐 북한 땅크가 뭐 1km 1시간에 몇 킬로 나가 뭐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나라 종편하고 저기 뭐야 뭐 이렇게 저 국방부 발표만 보면 뭐 개발해, 뭐가 문제 생겨, 뭐가 뭐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북핵 시설 파괴 특수부대 편성, 과연 그 특수부대가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특수부대를 편성을 했어. 자, 비행기를 탔어. 근데 GPS가 민간용이야. 민간용에 다 잡혀. 다 잡혀. 자, 비행기 떴어. 벌써 다 잡았어. 그럼 어디로 간다? 서쪽 하늘로 가는 거예요. 서쪽. 그렇잖아. 아니 비행기가 떴는데 GPS가 군용 보안된 GPS가 아니라 민간용 GPS니까 잘 뜰 거 아니야. 얼마나 북한 해킹 기술 좋다고 맨날 떠벌렸잖아요.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북한 해킹 잘한다고. 자, 아무튼 좀 평화 모드로 가려면 전략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평화적으로 가고 이런 군사적인 대응은 밑으로 해야 되는데 다 뽀록 내 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거를. 다음 내용입니다. 김무성 대 문재인 내년 총선 빅매치 성사되나 조국 김상곤 부산 영도 출마를 문재인 조금 더 시간 달라 서민 밀집층이라 접전 전망 많아. 아무튼 뭐 부산 영도 지역에 나와라. 역대 선거 결과가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58.7, 문재인 대표가 40.8, 2013년 보선에서는 김무성 65.7, 민주당의 김비호 후보가 22.3, 통합진보당의 민병렬이 11.9%가 나왔는데 자꾸 뭐 지들 나가기 싫은 데는 자꾸 대표 나가라고 그래. 옛날에 그 손학규 대표 때도 손학규 그저 저녁이 있는 삶 해가지고 분당에 나가라고 이겼잖아. 이기고 나서는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손학규입니다. 안 비슷하네. 손학규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그때도 저기 손학규 당대표일 때 저기 뭐야 분당 나가라고 해가지고 분당 나가서 당선됐는데 그걸로 끝났잖아요. 대선 나가면서. 아무튼 뭐 중진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 막 저 어려운 데로 나가라는 것 같은데 쉬운 데는 지들이 나가려고 그러나. 아무튼 뭐 다음 내용입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또 2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경쟁에 치인 직장인들 추석 연휴는 남의 일. 아직 승진 위해 자기개발 투자. 고과 만회하고자 대체휴일 반납도. 인생 이모작 골든타임 고향 못 가.
끊임없는 경쟁이 명적 풍성도 받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심상정 의원의 그거 보셨어요? 그거?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걸 잘 안 틀어줘서 심상정 의원이 그 노동부 장관을 호통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발언 녹취록이 있을래나? 녹취록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동영상으로 있었는데 그게 좀 요건데 9월 10일 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입니다. 장관도 임금 피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도 포함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잖아. 왜 임금 피크제가 970만인가요? 1000만에 가까운 200만 원도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노동자한테는 임금 피크제를 하고 왜 고용 노동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고위층 사람들은 안 하냐는 얘기지. 그쵸? 하려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헤이릿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200만 원도 받을까 말까 하는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알바 이런 사람들한테 일부직은 빼고요. 그 계약직, 계약직들이나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한테만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느냐. 이 씨를 발라먹을 수박 새덩이 같은 인간들아. 근데 연봉이 수억 원에 다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심상정 의원이 말한 내용입니다. 지금 대기업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남는 돈, 그러니까 기업들이 남는 돈인 자본과 자산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683조 원에 이릅니다. 그것도 2014년 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꼴랑 상위 30대 대기업만 추출한 돈이 683조입니다. 그냥 기업에 쌓아놓고 부동산 투기나 돈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6년 기준으로 예상하는 대한민국 정부 부채액이 600조 원인데 고작 3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683조 원.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청년 고용을 하지 않을까? 정말 돈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청년 고용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막 기업들이 고용을 할까요? 그렇죠? 600조가 넘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1년 전인가가 500조였는데 벌써 600조가 넘어갑니다. 현대자동차 기술 개발 인력 충원 안 하고 땅 투기하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전부지 엄청나게 비싸게 사들였습니다. 대기업들이 땅 투기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자, 이거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께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갖고 와야 되겠네. 자, 역대 대통령 먼저 이승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이.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사내 유보금 중요한 문제지. 이 모든 것들은 미국한테 상국에게 물어봐서 적이라면 되겠구만. 임자 오바마한테 오바마 대왕마마께 연락 좀 줘. 대왕마마. 자, 그 다음에 윤보선. 자꾸마야
30대 대기업이 600조가 넘는 돈을 쌓아놓고 땅 투기와 돈지랄을 하고 있다. 이에 1,00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임금 피크체에 참여해야 될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그런 막대먹은 짓을 하는 놈의 주둥이를 한강 이남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될 것이다. 또 그분 박정희 뭐야? 30대 기업이 600조를 가지고 있어? 뺏어야 되겠구만. 가져오라고. 내 거야. 가져와. 땡크에 실어와. 자, 최기화 전두환 본인은 박정희가 아니야. 본인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600조에 반만 줘. 탱크로 실어올 거야. 반만 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노태우 보통 10%만 먹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다 먹으면 체합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위대한 국민 여러분, 기업들이 인력 고용과 투자는 하지 않고 돈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귀시화되기를 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DJ입니다. 대기업들 뒤질래? 이것들이 개념이 없어요?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것들이. 행동하는 대기업. 국민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열심히 국민들이 팔아주니까 그 돈 쟁겨놓고 돈놀이하고 땅 장사하고 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럴 때는 국민들의 행동하는 싸다고. 국민들이 이런 악덕 기업주의 싸다구를 날려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 대기업 30대 대기업들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노동자들한테 맞습니다. 맞고요. 맞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요. 이 정경유착돼서 정부에서 봐주고 감싸주니까 완전히 돌았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뭐라도 들고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지요. 하여튼 기업들 맞습니다. 맞고요. 짱돌로 맞고요. 막대기로 맞고요. 주먹으로 맞고요. 네. 자, 이번에는 그분입니다. 기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나라가 잘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들 맞는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여러분 다 이게 사실인가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정권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글로벌 위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대기업 그 오너들이 힘들겠습니까? 이 글로벌 위기와 이 중국발 또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에 의해서 노동자 분들이 월급 좀 못 받으시고 그리고 빚 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을 탄압해야 되겠습니까? 이 1,000만에 가까운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분들이 이 값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많고 금액도 합쳐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 기업들 덕분에 노동자들이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열심히 걷어서 기업들 돕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애드립을 많이 했고 벌써 1시간 지났네요. 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까기의 비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짧게 할게요. 전화 받아야 되니까 또 난리가 아니에요. 파스에서 전화 빨리 받으라고 또. 그냥. 자, 다음 내용입니다. 추석 얘기했었고 어디였어? 자, 산후조리원 결핵검사 부실 대응 논란.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려 돌보던 신생아들까지 감염되는 일이 있었다. 보건당국이 검사에 나섰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결핵균에 추가로 감염될 사실이다. 자,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결핵조리원이네요. 네, 정말 아이들에게 탄생 선물을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선물을 주는.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병원 시설에서의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검사는 상당히 기본적인 건데, 이제 나이가 있는 성인이니까 결핵에 걸렸다는 거를 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일하고 있어서 신생아한테 걸렸다. 정말 부모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자, 김부선 해설위원. 정말 할렐루야다. 조리하러 갔다가 완전히 병 만들었네. 할렐루야다. 야, 보일러 틀어라. 할렐루야다. 싸늘하네. 할렐루야다. 이 조리원 어떻게 가니? 할렐루야다. 정말 이제 야, 보일러 고장나니? 할렐루야다. 정말 이 조리원 어떡하니? 할렐루야다. 이 조리원 원장 잡아들여. 할렐루야다. 네, 아무튼 할렐루야입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저번에 그 메르스 사태 때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메르스를 얻어왔어요. 넌 나에게 메르스를 주었어. 이번엔 결핵균을 주는 정말 우리나라 보건당국 정말 후지입니다. 다음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기록으로 인증샷 열풍. 셀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인증샷. 자, 이렇게 하루 종일 나 정말 이 SNS가 열풍인 것 같아요. 맨날 인증샷 찍으니까 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된장찌개의 향기에서 어머니를 느꼈다.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요. SNS라고 인증샷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기념될 만을 찍는 건데,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찍으면서 생각하는 오뎅. 뭐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SNS의 폐단인데, 뭐 그래놓고는 저 친구 중에 이쁘고 잘생긴 애 찍어놓고는 지인 것처럼 도발하는 애도 있고. 진짜 문제. 이게 테러야, 테러. 말 같지도 않은 거 찍어놓고는 거기다가 제목 붙여놓고 이제 해시태그라고 해가지고 샵 붙여놓고는 유명한 사람 다 붙여놔요. 아니, 자기 얼굴은 지금 혹성 탈출인데 왜 거기 해시태그에다가 유아인, 김수연, 조인성, 왜 그 해시태그에다 그걸 달아놓냐고. 문제. 유아인 핫하니까 유아인 검색해봤는데 갑자기 무슨 혹성 탈출이 떠가지고 이거 지금 지구를 탈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워킹되든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좀 띄우지 마.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해시태그가 아니라 아주 그냥 핵폭탄 태그를 붙이고 있어요. 자, 아무튼 다음 내용입니다. 3만 가구 유령 소득 탓에 기초수급 탈락. 복지부 실제 소득 확인 안 돼도 근로 능력 있으면 자격 박탈. 시행령 위법성 여전히 논란. 지난 3년간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돼 3만 3천여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우도원이 보건복지부한테 제출받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1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26만 3,208명 가구 가운데 13%인 33,514가구가 실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근로 능력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
내가 그랬죠. 이명박 정부 되면서부터 이 그 기초생활보장자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4대강 사업하고 방산비리 하려고 수백조 날려먹으려고 정말 돈이 없는 세모자 사건도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못 벌어요. 취직이 안 돼서. 근데 생계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보장하라고 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그냥 사지 멀쩡하면 합격인 거야. 이게 무슨 무슨 군대 신검이야? 어? 아이고야, 제가 막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아줌매는 쓰지도 않고. 예, 아주머니 왼손 들어보세요. 아, 왼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걸어보세요. 아, 됐나? 예, 불합격입니다. 마? 왜 불합격이고? 신체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가서 돈 버세요. 예, 그러니까 사지 지금 취직도 못하고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건 중요하죠. 그냥 방에서 그냥 퍼져가 있는 게 뭘 하려고 노력하는데 취직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어려우니까 뭐 병이 있다든가 지병이 있다든가. 근데 딱 보기에 사지 멀쩡하면 벌어. 뛰어! 예, 뛰라고. 그러니까 새 모녀도 마찬가지 아니야. 딸이랑 돈 벌고 막 직장 다니다가 해고당하고 몸이 아프고 이제 병원 왔다 갔다고 하니까 못 보니까 그냥 딱 봤을 때는 사지 멀쩡하거든. 결국 새 모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다고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능력을 박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고 그 사람들은 자살하고 쫓겨나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 정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복지 정책 잘하고 뭐 낭비하고 있다고요. 나는 웃기는 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 있냐면 복지라는 것은 자기가 세금 내서 하는 거잖아. 직간접세로.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데 아끼라고. 너도 세금 아껴도 그 돈이 어디 갔다? 4대강으로 방산비리로 민자유치 비리로 자원외교 비리로.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한 행위야. 어차피 자기가 담배 사면 술 사 먹으면 뭐 소득세고 뭐고 세금 내는 거야. 자기가 세금 내는 거라고. 근데 그걸로 복지를 하는 건 당연한데 아깝다고 쓰지 말래. 넣어도. 근데 그걸 넣어두는 게 그거를 놓아둔다고 해서 세금을 안 걷는 게 아니거든. 정말 나는 이게 멍청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돈 넣어두라고 복지 안 하고 넣어두라고 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라고. 그거 다 대기업이나 이런 애들 다 싼값에 뭐 투자네 뭐네 지원이네로 다 헐값에 다 가버리고 고위공직자나 이런 애들이 다 헤쳐먹는다고. 비리로. 근데 그게 복지로 당연히 쓰여야 되는데 한다는 얘기가 나는 솔로인데 나 애 없으니까 국가가 급식하는 거 반대야. 얼마나 멍청해요. 지금은 자기가 걔네들을 먹이지만 자기가 나이 들면 그 아이들이 먹여 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 기본적인 사회교육이나 복지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지. 내가 지금 세금을 내 가지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세금을 내잖아.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세금을 낼 때 내가 복지 혜택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바탕이 안 돼 가지고 내가 직접 지원을 안 받으면 그 복지 하지 마. 그런 이기적인 사고 때문에 출산율이나 이런 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출산율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복지가 얼마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재산인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죠. 초등학교 급식하려면 나도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31살 김팔복입니다. 세금 냈으니까 나 급식 먹을래요. 지랄 연병하고 싶네 아주 그냥. 초등학교 필통으로 귀시야되길 날려볼라니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당장에 복지 안 오면 절대 다른 복지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복지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 자기한테 직접적인 복지 안 오면 다른 사람 뭐 노인 복지나 아동 복지나 청소년 복지 하지 말라는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인간들은 지구를 떠나거라. 네, 지구를 떠나거나. 너무 길게 왔는데 또 짧게 해야 되나. 자,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기름값 아끼려고 냉각장치 끄고 운반 덜미. 냉동식품을 운반하는 냉동차가 냉각장치를 꺼놓고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싸가지. 자, 윤문식 해설위원. 이런 싸가지 없는 기사가 아니 냉동식품이 냉동을 안 하면 그게 냉동식품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그래 뒤에 냉동하지 마. 운전석을 냉동해 볼라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예. 자, 이렇게 냉동식품을 옮기면서 뭐 아끼려고 기름값 아끼기 위해서 식품 냉동을 안 하는 인간은 운전석을 냉동시켜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콜. 네, 둘 중에 하나만 냉동하면 돼요. 선택하세요. 뒤에 냉동식품을 냉동을 하든 운전석을 냉동을 해버리든. 그래서 영하 한 100도로 해가지고 물건 도착했습니다. 나 좀 녹여주세요. 냉동 인간을 만들어 보려니까 인간들이 그거 냉동 풀리면 저 대장균이나 박테리아 엄청나게 생긴다고. 그거 기름값 아끼려고 저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인간은 아주 그냥 운전석을 냉동시켜 버려야 돼요. 다음 내용입니다. 네. 사우디 이슬람 성지순례에서 대형 참사 71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메카 외곽 미나에서 마귀 돌기둥에 돌 던지는 의식에 인파 몰려 사고가 났는데 메카 크레인 붕괴 13일 만에 또 참사 부상자가 863명. 올해 성지순례로 사우디에서 200만 명의 순례객 한국인 피해는 없다라고 하는데 난 이런 기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뭐 한국인 피해는 없다. 아니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나중에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다는데 거기다가 한국인 피해자는 없다. 응? 다행이다. 이적이야? 항상 다행이게. 우리는 좀 기사를 볼 때 좀 기본적인 지구촌에 관련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 사고가 나면 한국 사람은 없다. 아니 사람의 목숨에 한국 사람 메이커가 있고 이슬람 사람 메이커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뭐 가로치고 한국인 뭐 사망자 제로라든가 이렇게 쏟아내지. 맨날 뭐 한국인 희생자 없어 다행이다. 난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좀 저급한 사고가 아닌가. 자, 이 이슬람은 그 순례 기간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인도가 있죠. 인도도 얼마 전에 그 힌두교 관련된 뭐 이렇게 그 종교 관련된 행사에서 압사한 사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발생을 하더라고. 안전이 안 되니까 워낙 많은 수만 명에서 엄청나게 많이 몰리니까 종교의 특성이에요 이게. 꼭 집단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좀 신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성지순례를 꼭 안 해도 되는 종교들을 믿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꼭 그 기간엔 다 가야 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경기 광주에서 30대 남성 전 여친에게 산성물질 테러. 네. 정말 이제 테러 저 연말 되면 테러가 심해질 거라고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산성물질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 앞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친에게 산성물질을 투척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오포읍의 한 빌라 앞에서 30살 조모 씨가 전 여자친구 35살 A 씨와 A 씨 친구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든 우유팩을 투척한 따라 났다. A 씨 등 피해 여성들은 얼굴과 팔 등에 1에서 2도가량의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 씨는 3개월여 전부터 사귀어오던 A 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 이날 오후 짐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오자 빌라 1층 현관에서 우유팩을 투척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이런 것들은 진짜 그 무기징역에서 사형 선고해야 돼요. 사형을 집행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평생 남는 거거든. 몇 달 전엔가 그 검찰이었나 이렇게 뭐 그 형사 관련된 그 조율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학생한테 산 뿌려가지고 평생 이제 장애를 주고 이런 애들은 정말 영악한 애들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자국을 안고 이식 수술을 하고 나아지면 다행이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은 악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잔데 뭐 3개월 됐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거기다가 산성 물질을 던질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인간은 정말 100년 묵은 똥에다가 꽂아놔야 돼요. 100년 묵은 그 저 재래식 화장실에 묵은 똥에다가 거꾸로 거기서 저 수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한번 똥독의 위력을 봐야 고통을 알아들지.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산성 물질을 던질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거는 심각한 테러고 중형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시간이 벌써 적립금 쌓였는데 투자 인색, 학생은 메뚜기.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많은데 자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는 도서관 메뚜기라는 말이 있다. 빈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뜻인데 대학들이 시설을 좀 늘려주면 좋은데 돈을 쌓아두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대학에서 아까 그 기업들이 돈 30대 기업이 600조 쌓아놓고 고용 안 하는 것처럼 대학에서 돈 쌓아놓고 안 하면 그 총장이나 그 교직원 집구석에다가 독서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무처장님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교무처장이나 그 저 교직자 집구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뭐 그 저 돈에 환장해가지고 교직원 그 직원들이나 도서관 안 만들어 주니까 돈 쌓여놓고 뭐 땅놀이나 하겠지. 이자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 교직원 저 집구석을 독서실로 만드는 거야. 가서 자 오늘 총장님 댁으로 가실 분 선착순 60명입니다. 네 가세요. 자 총장님 사모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총장, 교무처장, 뭐 학생처장 이런 사람들 집구석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집구석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 등록금이나 국가지원금 이런 것들을 아껴가지고 지들이 써먹으려고 어디다 해먹으려고 그러나? 학교 뭐 저 건물 짓고 땅 사고 이런 거에 쓰겠죠. 그 학교 재단에만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그 짓거리 못하게끔 도서관이 부족한 만큼 교직원의 집구석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이고요. 붉은 귀 거북은 안 되고 파란 귀 거북은 된다.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강과 호수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돼 수입이 금지된 붉은 귀 거북이가 있는데 붉은 귀 거북과 생태 습성이 비슷한 다른 거북이들은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당국의 문제죠. 그러니까 붉은 귀 거북은 안 되고 파란 귀 거북은 되고.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거 이게 이제 책상 행정이지.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나 이런 수입되는 그런 이 생명체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사실 올 여름에 그 올 여름 저수지에 그 저기 피라냐하고 이렇게 그 발견됐잖아요. 육식 물고기가. 걔네들 죽거든요. 걔네들은 날씨 추워지면 죽어. 열대어종이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 그 상식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했죠? 당국에서 그 저수지 물을 다 뺐어요. 가뭄인데 이 씨를 발라먹을 수박 두댕이 같은 인간들이 가뭄인데 그 저수지 물을 다 뺐어. 그 몇 마리 잡는다고. 걔네들이 뭐 먹으면 먹겠지만 아니 우리가 그 따져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손익을. 근데 그 저수지의 물을 다 빼버렸어요.
더 안 남았잖아. 그 몇 마리 발견된 거 외에는. 걔네들은 열대어종이라서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걔네들이 진짜 방생을 했는데 그 피라냐가 국내에서 생존을 했다. 그거는 학계에서 관심을 가질 상황이지. 겨울이나 가을이 없으면 가능해요. 여름이니까 잠깐 살았던 건데 누가 내버려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난리 나 가지고 무슨 청계천 이렇게 열대어에서 그거 뭐 판매를 중단시킨다는 둥 금지한다는 둥 아주 콜라병 신발 가게 같은 소리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개편한 뉴스 까기 추석 특집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1부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벌써 시간이 80분이 코너 시간이 80분인데 1부로 80분을 채워버렸습니다. 이런 젠장. 그래서 잠시 후 2부 시청자 의견을 추석 특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시쇼 뉴스 까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잠시 후 2부 시청자 의견이 방송됩니다. 사자TV 유신쇼 뉴스 까기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